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1600선도 내줬고요. 1587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피치에 이어서 S&P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한두 단계 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순 매도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다시 한번 약한 체력, 국내 증시의 약한 체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시 궁금증들 풀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색채연금술사 로우전 티켓 2장 가져가실 분 2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끝번호 9705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박나세요라는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3674님 항상 고민 해결해 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응원의 문자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색채연금술사 로우전 미술관 티켓을 2분씩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이 고수익을 올리셨나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도 빠졌고 또 주요 개별 테마주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일부 테마주들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느 날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저희 전문가들도 조금 리스크 관리 쪽에 좀 치우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또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연결을 하실 분은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저희 하이리치에서 직장인 클럽이 2분의 전문가가 모여서 네.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장인 클럽 안에 비전 3000 전문가와 검투사 전문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검투사와 한번 연결을 해서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비전 3000님과 통화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검투사님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클럽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투사님.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최근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검투사님의 수익률은 어떤지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은 추천하는 종목들은 좀 시장 상황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좀 시장 상황에 좀 상관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좀 종목들을 오랜 기간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종목들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종목들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네오위즈벅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오위즈벅스요? 예. 예.
일단은 뭐 네오이즈벅스는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성장성 면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2천만 명이라는 국내 최대의 회원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한 40만 명 정도가 유료 회원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매출액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일단은 고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애플의 그 웹스토어 시장에서 다운로드 상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히 앞으로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매출액 증대가 더욱더 예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4월 달에 세이클럽이라는 이제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오이즈 인터넷과 이제 합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합병 시너지 효과까지 부각이 되고, 매출액도 뭐 꾸준히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5억 정도 하던 매출액이 지금 한 09년도 같은 경우에 300억 이상의 무려 한 2년 사이에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웹스토어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일어난다면 2010년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매출액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테마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헬스케어주도 뭐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도 지수가 만약에 박스권에서 행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도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일 장이기 때문에 테마들의 순환매 차원에서 뭐 지금까지 정부 정책 관련주인 뭐 대북 송전주라든지 뭐 TOC 고등훈련기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IT, 특히 IT 쪽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테마가 또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테마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네오이즈벅스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또 한번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그 차트,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5일 이평선 위에서 추세가 형성되면서 뭐 급등락, 뭐 원자력 관련주처럼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견조하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실현내고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네오이즈벅스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이즈벅스 향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검투사님과 연결을 해서 오늘 네오이즈벅스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왕초보 주인장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하락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갖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 보시죠. 네, 어제 산 연희정보통신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아가방 컴퍼니와 중국 원양자원 할인이 10%씩 있습니다. 휴맥스도 20%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종목이 안 보이네, 현금 비중이 40%로 늘었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안 보이죠? 맞습니다. LG화학을 제가 오늘 20%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LG화학은 제가 작년 11월 17일에 10%를 샀다가 후에 추가로 10%를 더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LG화학이 우량주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이 무거운 종목이더라고요. 생각만큼 쉽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솔로몬님, 네. 한때는 제가 LG화학으로 20% 이상의 고수익을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1.6%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네, 뭐 많이 아쉬운 면도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잘 선택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대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뭐 수급적인 상황들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당분간은 어떤 큰 기대 수익을 갖다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조금 현금을 확보해뒀다가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파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조금 전에 그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쪽에서의 지준율 인상액이, 그 다음에 그리스의 S&P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그리고 또 오늘도 아침 뉴스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총파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마비가 되어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국채 발행 자체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아침 일찍부터 많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그 선물 투기 세력들이 또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선물의 미결제 포지션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해서 지수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으로 장중에 투자자들이 좀 시각들이 선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투매에 가까운, 또 코스닥 쪽에서의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거의 정말 무서울 만큼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지수가 딱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기술적으로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놓은 것은요. 이전에 저희가 이 솔로몬의 시크릿 시간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띄워놨는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바닥권 1550선 전후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했었고요. 이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진행이 될 때에는 위에 상단 부분까지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선 값에서 지지를 받다가 오늘 중앙선 값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러한 이탈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지지선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그 지지선의 위치를 추적을 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밑에 하단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 올라오는 부분 있죠? 네,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대략 한 1560포인트대입니다. 오늘 1587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약 20포인트 정도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기술적인 상황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는데 것을 두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또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할 거는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네.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국내 기관들만의 수급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록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관들은 상당히 좀 지수 방어 역할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수급 방어 들어오는 그 힘의 강도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에 비하면 현격히 미치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연기금이라든지 오늘 또는 투신 같은 경우에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권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그 등락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수가 밀리는 날은 비교적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다만 오늘 선물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 투신 쪽에 매수세가 빚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내일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지금 투신들은 약간 그 현금의 비중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현금 비중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투신권 쪽에서의 매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하나가 줄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40%로 늘었는데요. 솔로몬님. 네. 좋은 종목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그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도 보면은 매매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의 일관성, 지속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기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삼성전기를 제일 많이 샀다. 그러면 IT주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삼성전기를 뭐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산 거죠. 예, 샀는데 IT주의 전망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팔았거든요. 정말 만약에 IT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아서 전부 다 팔고 나가야 되는 한국 시장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를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또 반면에 하이닉스도 샀어요, 외국인들은.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약 3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이닉스는 샀다는 점. 그리고 뭐 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주식은 또 오늘 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팔기도 하고 또 국내 투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팔기도 하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지속성, 일관성, 논리성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시장 상황에 또 단기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매 흐름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종목을 지금 뭐 사서 꾸준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네, 네, 셀트리온이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쪽에서의 수급도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무겁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반면에 저가 매수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오늘 17,000원대 중반 또 얼마 전에 18,000원 초반까지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한 17,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한번 매수에 가담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회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왕초보츠 현장의 투자일기 오늘까지 내고 있는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겠죠. LG화학을 오늘 팔았는데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휴맥스가 20% 있고요. 연희정보통신과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자, 개별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하림이 수익권 내 있고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죠. 총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 수익률이 1.95%였는데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꽤 선방한 듯 싶습니다. 1.5% 수익권 내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자, 왕초보츠 현장의 투자 일기는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드인.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앞서 어제 내드렸던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캔슬님은 어느 투자 전문가의 종목 선택 기법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윌리엄 오닐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투자 심리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도 심리학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 심리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유명한 그 투자자는 투자 심리학이 투자의 90%를, 투자 성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또 기술적인 분석들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투자 심리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투자 심리학에 흠뻑 빠져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처음에 투자 심리학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가 흔히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투자 심리학에 대해서 이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느끼면서 해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가 재밌다라고 해서 제가 도박을 좋아하거나 게임을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이나 게임 이런 사실 고수도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주식 투자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재밌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다른 그 게임이라든지 또 다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론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스톱이나 이런 포커나 이런 것들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더 확률적이라는데 더. 네,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부분들도 물론 그 게임이라는 것은 다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만큼 또 확률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 게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저는 정말 재미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과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딱 벽이 있는,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벽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벽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려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벽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뭐 투자 설명회 같은 데 나가보면요. 투자 설명회 1시간이나 2시간 내내 졸고 계시다가 끝날 네. 때쯤 되면은 손 들고 질문하시거든요. 네. 뭐 어떤 하냐면 질문을 하시나요? 딱 요구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일 뭐 사면 됩니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당장의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을 좀 접하다 보면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 지식이 늘어나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몇 단계 그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몇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처음에 주식 입문하시는 첫 번째 그 계기, 동기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니까 돈 좀 벌었다. 옆에 직장 동료가 또 옆집 아줌마가 돈 좀 벌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순이 엄마가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냉장고를 바꿨다는데 네. 그게 주식 투자로 번 돈이라더라. 예, 남편 몰래 좀 숨겨놓은 돈 비상금 좀 털어가지고 주식 투자 좀 해보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막 빚도 내고 네. 이렇게 끌려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뭐 부인 몰래 또 대출 받아가지고 비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 얘기 듣고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식 투자에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사실 주식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돈 좀 벌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 듣고 그럼 나도 좀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거요. 네, 그래서 뭐 주식 계좌를 어떻게 터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식 주문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대개 1단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1단계 초기에는 다들 수익을 내세요. 왕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을 내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1단계 주식 좋다 하니까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순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화랑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잃기보다는 또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단계 지식은 별로 없는데 수익은 나더라 하는 거죠. 수익이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쌈짓돈 갖고 하다가 수익을 나니까 이것 봐라. 이거 정말 뭐 좀 돈을 좀 크게 하면은 더 많이 벌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생각과 동시에 그러면 주식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과정을 거치면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가면은 주식 관련된 지식이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익은 이제 안 나고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나는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률은 다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단계쯤 거쳐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짐작해보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고 내 계좌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님, 네. 저도 2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할 때는 돈을 조금 갖고 했거든요. 근데 2단계 오면서 이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종잣돈을, 시드머니를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소가리를 많이들 하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식이 어려워진다. 2단계가 바로 2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겪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포자기를 하거나 그냥 과감하게 손절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둬 버리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나가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이너스 된 수익이 다음에 한 1, 2년 지나서 다시 주식이 올라오면은 본전되면 팝니다. 네. 어제도 제가 그 윌리엄 오닐 말씀을 드렸을 때 본전되면 판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정말 오기가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3단계를 갑니다. 3단계를 가는데 관련된 지식들을요, 훨씬 더 많이 쌓는 거죠. 지식을 점점 더 많이 쌉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익은 플러스를 보이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보면은 좀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조금 컨디션 좋으면 수익이 나기도 하고 좀 컨디션 나쁘면 수익이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3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4단계 주식 지식을 정말 여기에서 많이 쌓아야 되죠.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죠. 그래서 주식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이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 비율을 따져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단계까지 가는 분들이 네, 1~2%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1~2%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솔로몬님은 되는데요. 4단계까지 가셨나요? 저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4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요, 주식과 관련된 지식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바로 투자 심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심리학이요? 예. 이 투자 심리학이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투자 원칙,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 자신만의 투자 원칙, 룰이 없다고 하면은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시장이 이쪽이 좋다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이 좋다면 저쪽으로 쏠렸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단계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단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투자 대가들에 대한 그런 투자 지침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원칙, 자기만의 룰,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인드 컨트롤이 바로 투자 심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재밌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나왔던 책이긴 한데요. 국내 지은이가 쓴 겁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탐욕과 공포의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들이 뭐 좋다 또는 뭐 중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라는 매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또 중립적인 보고서가 나오거나 뭐 좀 약간 나쁜 뉘앙스의 보고서가 나올 때는 거꾸로 주식을 사는 반대로 되는 청개구리 매매 전략을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2년 정도 그런 청개구리 매매 전략을 해봤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사라고 하면은 팔고 팔라고 하면은 샀더니 수익률이 23%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다면은 수익률이 거의 보합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관 투자가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문제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느냐 하면요. 네. 그 기관 투자가들, 분석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자신의 주관,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증권사 애널리스트 쪽에서 좋다라고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묻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투자 심리학에서는 양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자신의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나만 나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잘 되면 좋지만은 못 되면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도 한쪽 방향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도 이 그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그 하다못해 애널리스트들조차도 투자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그 피터 린치와 윌리엄 오닐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바하마 제도의 나쏘라는 해변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시장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알려주게, 대신 전화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될까요? 편지요? 네, 편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네. 편지는 벌써 주고받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패닉과 거품에 휩싸이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서 힘드셨죠? 장 보고 있으면은 막 겁이 나시죠? 공포에 휩싸이시죠?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꺼버리고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그 템플턴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심리학 책 중에서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요. 투자 심리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마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투자는 게임이다라는 얘기죠. 분명하게 게임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승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원칙을 반드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신의 원칙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지노 게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카지노 게임의 승률이 51%만 되더라도 카지노 그 사업장이 항상 돈을 벌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 1%의 확률만 높다 하더라도 그 게임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익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승률을 조금 더 높은 승률을 만들어가고 그 승률이 만들어졌다면은 자기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시장이 오늘은 내 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책,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아주 유명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그 투자자가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 단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 주식 투자라는 말이 오르내릴 때는 무조건 주식 투자로부터 하차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이런 말일까요? 네, 어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칵테일 파티에 모였는데 주식 얘기만 하더라. 그거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얘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 심리학에서 찾아야 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투자 심리학들의 책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간다.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얘기는 시장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 공포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자신의 실력, 자신의 원칙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생각하면서 주식을 손절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하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만의 투자 철학까지 깨닫게 되는 단계가 된다면 정말 주식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투자 관련한 철학 관련한 책들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패닉과 거품에 휩싸이는 군중 심리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템플턴, 2번
텐미닛.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풀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목소리가 참 밝으십니다. 예. 네,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님. 아니, 오늘 취직이 연결돼가지고요. 네. 뭐 빠진 거 진짜 기분 좋네요. 네, 그럼 긍정적인 자세가 투자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있으세요? 남해학이에요. 남해화학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이걸 2만 원에 오늘 100% 샀어요. 2만 원에 100% 사셨다고요?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사셨습니까? 이게 비료, 제가 농사진 사람이라. 네. 이게 3월달에 비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전문에 또 오를 자고 샀는데, 쯤에 올라가다가 22,000씩 가다가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팔고 있다 지금 또 올라오는데 오늘따라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산 종목이라 제가 더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를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솔로몬님의 진단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난가자동 모래내 사는 난가이동 명지대교죠. 네? 명지대교 앞에 난가자동. 난가자 이동 사는 김남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네. 남해화학은 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네, 남해화학은 재작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네.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제품 가격들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이러한 그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가격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제품 가격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반면에 예전에 사놓았던 높은 가격대의 원재료들이 제품으로 투입이 되면서 원가 상승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이러한 그 예전에 비축해 놨던 원자재, 원재료 이런 높은 가격대의 그 원자재들이 대부분 소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원가가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다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의견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최근 나왔던 보고서들을 쭉 그 한 2, 3개월 나왔던 보고서들을 참고로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선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에 약 2만 2천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그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달에 2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2만 2천 원대 부분이 작년에 형성되었던 흐름상에서의 기술적인 저항대거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제 매물 저항대로 더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물 저항대로 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대에 1월 달에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고 한번 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밀렸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2만 원 선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2만 2천 원을 돌파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이 기준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적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선 기대감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큼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2만 원대 전후 밑으로 본다면 18,000원에서 22,000원 선 사이에 좀 약간 밴드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만은 이 가격대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2만 원에 사셨다고 하니까요. 조금 이익이 남으시면은 비중을 100%에서 조금 줄여셨다가 또 밑에서 다시 한번 사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종목명은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매수가가 13,900원, 비중이 30%입니다. 울산 촌놈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솔로몬님,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작년 11월까지는 정말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작년 연말 이후부터 1월달, 2월달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죠. 오랜 시간 하락 추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요. 차트상에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여기에서는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곡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보다 중국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물론 또 최근에 SK케미칼로의 피인수설, SK케미칼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아주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일부 시장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을 논하기에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갖고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중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각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적정 가격을 상향 조정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대략적으로 한 12,000원 선을 단기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15,000원 선을 저항으로 이렇게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만 좀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은 15,000원 선 돌파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8502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이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돌발 퀴즈도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만큼 돌발 퀴즈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패닉과 거품에 휩싸이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템플턴, 2번 10미닛.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학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까지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 입문을 해야겠고 또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만의 투자 노하우를 성립하는 단계, 또 한 가지죠. 나만의 투자 철학까지 깨닫는 단계를 넘어가야 비로소 성공 투자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성공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